안녕하세요.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 D, 슈퍼스타 D 주쌤입니다. 21일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일간의 법칙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21일 동안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원칙인데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생각이 고정관념을 담당하고 있는 되뇌피질에서 습관을 담당하는 뇌관까지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21일간의 계획표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의 분량과 시간을 분석해보는 목표 분석 틀, 큰 계획을 세워보는 큰 계획 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어디까지 왔는지 분석해보는 중간 분석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21일 동안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배님을 모시고 21일간의 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실 선배님은요, 슈퍼스타디 우승자 출신이시고요. 차근차근히 성적이 올라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신 멋진 선배님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시간 슈퍼스타 D 김진아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주쌤. 와, 슈퍼스타디 우승자 출신의 선배님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슈퍼 플래너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초대되다니 제가 더 영광입니다. 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아가 슈퍼 플래너를 진짜 열심히 썼었는데요. 슈퍼 플래너를 쓴 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럼요. 시험 공부는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계획도 그렇고. 그래도 혼자서 하려면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 슈퍼 플래너가 체계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시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슈퍼스타디 우승자에게 들어보는 21일간의 계획표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간의 계획표를 작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큰 틀부터 작성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계획을 막연하게 세우려고만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 되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목표 분석 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쵸. 목표 분석 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할 범위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교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번 시험에서 교과서와 부교재, 기출 문제를 풀 것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과목별 시험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사진이나 표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한국사 같은 경우 단원 마무리에 있는 생각해보기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것 등이겠죠. 그리고 목표 분석 틀에는 자기주도 활동 분석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의 양을 줄여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저도 보충 등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목표량을 줄여서 계획을 하고 또 학습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구체적인 학습 분량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파악됐다면 큰 계획표를 작성해 볼까요? 네, 큰 계획틀을 세우기 전에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 바로 목표 등급을 적는 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싶었지만 실제로 정말 21일간의 기적처럼 그 등급을 받았을 때 가장 신기하고 뿌듯하더라고요. 큰 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과목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시험 2주 전까지는 주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끝내고 2주 전부터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과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과목별 색깔을 다르게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주간계획표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들은 같은 줄에 작성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진아가 제가 냈었던 4번의 시험을 모두 100점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수학을 잘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수학을 조금 잘했죠. 그때는 수학을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정말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네, 물론 시험 2주 전에 수학 공부를 끝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암기 과목들을 공부하면서도 꾸준히 감을 잃지 않도록 수학 공부는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역시 다른데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시험 3, 4일 전에는 대칭적으로 시험 전날에는 그 다음날 공부할 것을 전전날에는 둘째 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또 좋은 노하우가 될 텐데요.
네,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또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중간 점검 틀인데요. 사실 21일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쉬운데 시험 열흘 전부터는 내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면서 스스로 칭찬도 하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또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과목의 균형을 잘 못 맞춘다든지 빠뜨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중간 점검 틀을 통해서 시험이 닥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작성한 큰 계획 틀을 바탕으로 주간 계획표를 세우고 주간 계획표를 따라 공부하면서 중간 점검 틀을 활용하면 주쌤이 낸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죠. 오 마이 갓. 목표 분석 틀, 큰 계획표, 중간 점검 틀까지 해서 큰 21일간의 계획표가 마무리되면 우리 모두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네. 선배님과 함께 하다 보니 이제 20일간의 계획표 작성 어렵지 않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굿텐탁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굿텐탁은 선생님 만날 때 하는 인사고요. 아우피더젠. 아우피더젠 할 때가 됐네요. 자,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 D. 기적을 경험할 시간 슈퍼스타 D. 행동이 습관이 되는 시간 21일 동안 습관을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21일 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계획표는 목표 분석 틀, 큰 계획 틀, 중간 점검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목표 분석 틀을 먼저 작성해 볼까요? 목표 분석 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 분석 틀과 자기 주도 활동 가능 시간 확인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목표 분석 틀에는 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리고 중요 요소들을 적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수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를 공부하고 시험 범위를 작성한 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 사항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서술형 예사항 문제를 뽑아본다든지 아니면 영어에서는 나는 교과서와 워크시트를 이번 시험에서 공부할 것인데 교과서는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필기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 워크시트는 독해 포인트와 어법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 활동 가능 시간 확인 틀에서는 내가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들을 빼고 실제로 자기 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 보는 분석 틀인데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아야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작성해 볼까요? 자, 목표 분석 틀 작성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큰 계획 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계획 틀을 작성할 때에는 과목의 특징, 시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가능 시간을 생각하면서 계획해 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학습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부터 큰 계획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계획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받고 싶은 등급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시험에 받은 성적을 분석해보고 이번 시험에는 나는 어떠한 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적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시험 21일 전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가 시작됩니다. 주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색깔별로 과목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요일을 쓰고 요일별로 학습량을 조절하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은 주말로 미루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되겠죠. 주요 과목은 시험 2주 전까지 1회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 이후에는 영어는 매일매일 복습하고 수학은 개념을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풀면서 꾸준히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같은 내용은 같은 줄에 적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시험이 드디어 2주 전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암기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화학 이렇게 과목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자 구조와 화학 결합 정리 혹은 구체적인 페이지를 적어보면서 이 주 안에 나는 이 정도의 범위를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제 드디어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면 슬슬 비주요 과목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3, 4일 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시험날과 대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드디어 시험 D-1일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시험 잘 보자. 이렇게 큰 계획표가 마무리되어 간다면 오른쪽 칸에는 그 주에 꼭 끝내야 하는 요소들을 적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시험에 대해서 큰 계획표를 세워봤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큰 계획들을 마무리하였다면 계획을 분석해보는 중간 점검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습 정도와 상태를 파악해서 선 위에 표시해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보는 것인데요. 과목별 범위와 공부할 교재, 학습 자료를 확인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볼까요? 중간 점검틀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과목 중심으로 범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범위 중심으로 중간 점검틀을 작성할 때에는 각 과목의 교재들을 분석해서 범위 중심으로 체크해 보는 것인데요. 범위 중심으로 중간 점검틀을 작성할 때에는 과목과 교재를 모두 작성한 후에 그 교재에 해당되는 범위들을 다 적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은 동그라미, 부족한 부분은 세모, 공부하지 않은 내용은 X로 표시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채워야지,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나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점검틀을 작성할 때는 과목별 교재, 학습 자료를 확인하고 시험 범위와 학습 분량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범위 혹은 과정 중심으로 표를 작성해서 학습 상태를 기록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두 줄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과목 중심의 활용법도 있는데요. 각각의 과목별로 교재 및 내가 공부할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교과서, 워크시트, 복습, 전년도 시험지, 그 다음에 문제를 복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는 지금 문제집과 교과서가 마무리됐으니까 워크시트와 복습, 전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문학 과목 같은 경우도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에 대한 분석이 됐으니 나머지 교과서 암기와 문제 복습, 다시 보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목표 분석틀, 큰 계획틀, 중간 점검틀을 모두 작성해 보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험 준비, 21일 계획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든든하고 쉽게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제 모든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습관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기적을 만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공부하라 슈퍼스타 D!